자, 어쨌든 2막 9장 스토리죠. 유노 스토리고, 이전 스토리가 끝날 때쯤에 이제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유노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종종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쨌든 이번에 나오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주 동안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지나갔었는데, 어쨌든 바로 어제죠. 9월 17일 날 공개가 돼서 저도 어제 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스토리 따라가는 거 시간 맞춰서 이동해서 갔고요. 이제 그 거짓된 신앙을 잡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모여서 뭐 축제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죠, 이제 방랑자가 좀 뭔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 축제를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우스타는 갑자기 뭐 이제 할 일이 있어 잠깐 떠났다. 이제 그 전통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런 전쟁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좋게 끝나면 그 참가한 사람들한테 이제 유명한 사람이나 좀 권위 있는 사람이 꽃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당연히 저희들이 꽃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가장 공이 높은 사람이니까.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모르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저희가 흑조의 안개를 갈랐다고. 이 친구가, 이 브루노라는 이 친구가 우리가 제가 방랑자가 흑조를 갈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는 거랑은 좀 사실이 좀 다르잖아요. 흑조를 가른 건 윤호가 저희가 이제 신왕한테 조각난 덩어리 들고 신왕한테 이제 맞다이 까러 이렇게 들어갈 때, 저 뒤에서 절벽 같은 데서 이제 활을 이렇게 딱 쏴가지고 흑조를 딱 갈라주고, 하늘에 이제 멋진 태양이었나? 아무튼 되게 멋있게 이렇게 갈라줬는데, 그 사실을 제가 했다고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했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오해를 했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구막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했던 이 전사들한테 이렇게 꽃을 나눠주면서 잡담도 이렇게 하고요. 축제에서 낭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윤호가 저기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해서 가는 거죠. 예언자가 낭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윤호, 여기서도 이제 귀족한테 윤호 얘기를 했는데, 이 스킵이 됐는데, 뭐 이제 윤호를 모르는 것 같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윤호가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윤호는 없고, 네, 없다고 생각하죠. 이제 뭐 이제 좀 이쁘긴 하지만 어쨌든 윤호만큼은 아닌 좀 차분하게 생긴 이런 예언자가 와서 낭독회를 하고 있고, 네, 그걸 와서 이게 보고 있는데, 윤호에 대한 부분들이 이상하게 누락이 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캠이 자막을 좀 가리나? 좀 줄일게요. 여기다 하는 게 낫겠다. 여기도 이 벽화를 보는 장면에서도 원래는 윤호가 있던 자리인데, 윤호는 어디 가고 이제 처음 보는 분이 여기 서 있는 거죠. 이런 묘사들에서.
俺とオーガスタしか語られていない。 그렇죠. ユーノの出番は？ユーノとは誰でしょうか。 저 윤호 얘기를 하는데 예언자면은 당연히 윤호를 알 텐데 윤호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私の語りにユーノという人物が抜けていると。ですが、その人物について私は何も。そうですね。私はそのユーノさんと会ったことがあるのでしょうか。 뭔가 그 불량 민원인을 상대하는 듯한 그런 공무원의 모습이 보이는 月のよう 거죠. な弓を持っていて、俺はオーガスタと一緒に神王を打ち倒したんだが、何も覚えてない。 이제 자기들을 모르는 이제 윤호라는 인물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제 그 흑조랑 상대하더니 좀 맛이 갔나? 막 이러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そんなユーノの子、それになかった。 どういう意味でし 그렇죠. ょう。 안개를 없앤 사람이 윤호가 원래 없어졌는데 제가 없앤 걸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ええ、崖の上から剣のものを。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여기서 저희가 大部分は合っていたが、ユーノに関することは俺の記憶とまるで違っていた。 안 그래도 다시 돌아왔는데 윤호는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윤호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런 忘れたと 상황. いうより、こんなことしなくとし 그래서 이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뭐 어떤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나는 사실 윤호를 기억해 뭐 저는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렇게 흑조 상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맛이 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름 이 노인네는 친절하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것 같아. 너 흑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인이. 그리고 아우구스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타는 윤호랑 같이 가장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근데 윤호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눈치죠. 何か覚えてないか。ほら、月のような弓を持っていて、よくオーガスタと一緒にいた子だ。誰も覚えていない。いや、そもそも存在していない認識なのだろう。 나름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있긴 한데 私は 어쨌든 彼女の名前や行動だけでなく、 아우구스타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요. 너 헛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いるからだ。できない妄想を編み 나도 흑조 때문에 좀 정신이 좀 何十 이상해가지고 年も続 막 いて 이상한 거 막 헷갈리고 그랬었어. 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아우구스타가. きている。 그래서 아우구스타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이제 뭐 실제로 없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망상이 들거나 아니면 뭐 환청이 들리거나 이럴 때마다 이 칼에다가 이제 이 칼은 아우구스타의 이제 영적인 뭐 그런 것들의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죠. 이 칼 하나하나가 이제 수많은 전사들의 그 전사들한테 이제 얻어낸 전리품인데 여기다가 이제 기록도 했다고 알려줘요 저희한테. 이제 그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으면 내가 직접 겪었던 일, 내가 직접 만났던 사람 그런 거고 여기 없었던 거면은 내가 또 그 흑조 때문에 맛이 갔었나 보다 하고 이제 구분을 한다. 저는 여기서 사실 살짝 그런 것도 느낀 게 그 영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그 구분하기 위한 그 어떤 물건이나 뭐 그런 표식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 자체가 아우구스타의 그런 표식 같은 거죠. 뭐 이제 인셉션이랑 영화랑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네, 그런 느낌으로 그 인셉션처럼 그런 그 징표가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타도 말을 해줍니다. 너 그러면 네가 그 말하는 그 윤호라는 친구가 진짜 너의 망상이나 흑조 때문에 이제 좀 혼동이 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라고 증명할 혹은 내가 진짜라고 네가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되는 그런 징표가 있어?
라고 아우구스타가 물어보고, 당연하게도 저희는 요게 있죠. 이 팔찌. 유노가 전 버전에서 유노가 저희한테 넘겨줬던 그 팔찌입니다. 이 팔찌를 보면서 스토리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에 잠깐 동안 한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저번 스토리에서 거짓된 신왕을 이제 코로사우루스를 이제 받쳐가지고, 그 거짓된 신왕이 이제 그 신왕을 유인을 했었잖아요. 유인을 한 다음에 그 유노가 활을 쏴가지고 실체화를 시키는데, 아니지. 실체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구나. 그 다음에 어디였더라? 이 팔찌를 한번 사용을 했었잖아요.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얘네들 구분을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그 어느 동네죠? 그 흑조에 침식당한 그 동네, 거기에서 흑조에 침식당한 동네 거기까지 찾아가서 막 과거의 아우구스타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흔적을 쫓아가서 그 거짓된 신왕의 그 찌꺼기를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아우구스타랑 같이 이거 어떻게 하지? 얘가 숨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찾기 힘든데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유노가 이거 줬었는데 유노의 힘으로 이걸로 이 팔찌로 유노의 힘을 빌려서 이제 신왕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하면서 팔찌를 한번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今回の戦いが終わったら多分今までよりもっと長い眠りを取るわ。いいのオーガスタ落ち着くし 이렇게 잡담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아우구스타랑 얘기하고 아우구스타 떠나고 다시 또 이제 저희가 와서 あなたは 팔찌를 이렇게 다시 돌려주러 왔어요. 私がわがままを言っても 쓰라고 했던데 좋은데 잘 썼고 돌려드립니다 하고 이제 드리려고 이제 온 건데, 何よ運がいい言ってみな。呆れた 네, 이렇게 돌려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팔찌를 이렇게 来 줬는데, るなんて 이거 何よ 너한테 そんなに 준 私のものを 건데, 手元に置いときたくないの 네, いつか誰にとってもブレスレットの持つ意味がなくなったとしてもあなただけは例外であってほしいの。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죠. 애초에 이 시점에서. 忘れた方が楽かもしれないけど、まあとりあえず受け取る気はないわ。 네, 안 돌려받겠다고 하는 거죠, 유노는. このブレスレットは私がサトシの女になった日からつけていたものよ。だからちゃんと預かっておいて、忘れないように。そうね。それじゃあ次に会う時まで。 아무튼 그래서 저희한테 이 팔찌가 그대로 있는 この 겁니다. ブレスレットはユーノのものだ。 네, 이렇게 말을 하고요. 独特のデザインだが 하지만 뭐 아우구스타는 뭐 す 당연히 まない。 기억을 잊었기 때문에 모르고요. それはただのブレス。ユーノと付き合い 그리고 유노의 환상인지 뭔지 하는 게 갑자기 또 이제 발견이 돼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무, 이 호수에 떠있는 나무 쪽으로 와서 ユーノ 유노를 이렇게 발견합니다.やっぱりあなたは例外ね。最初から知ってたんなら起こり得なかった死と予言になかった勝利の交換よ。悪くないでしょ。今の私はただの月明かり。ごめん、私結局忘れられるのが怖いの。 이렇게 유노인지 유노의 환상인지 뭔지 하는 걸
발견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고 좀 기괴하고 나만 왜 기억을 하는 걸까? 왜 다 잊어버린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 좀 심란하죠. 이런 상황이면. 脅迫者どうしたんだ 저는 이번 버전에서 드디어 포퍼의 좀 역할이 좀 더 한 단계 상승했다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옆에 와서 저희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픈 1회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ずっと立ち尽くして本当のは消えちゃったの 저 다 윤호를 잊어버려서 아 진짜 내가 착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포포는 기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다잡을 만한 마음을 좀 굳게 먹을 만한 그런 계기를 준 거죠. 이 포포가 혹시라도 그 나를 이제 거짓말로 위로해 주는 걸까 싶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윤호가 했던 그리고 윤호와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포포가 이렇게 ひどい匂いを放つお前もう悪い奴を権限させるためには 네 どんな覚えてるんだ 어쨌든 나 윤호 다 기억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포포가 ままでは 그래서 全てが謎のまま 여기서 이제 저희는 방랑자는 마음을 다잡는 こ 거예요. れならもう言うてないじゃないか 이대로 끝내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하다. 最善のが残って 그래서 いるはずだ 어쨌든 흔적을 다시 찾으러 어디서든 가보자 라고 安心して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침 마련되어 있는 캐로브를 타고 테트라고노 성전으로 떠납니다. 저희는 他のサトシの女もいない 와봤는데 사람이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死んでない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윤호 팔찌에서 뭔가 기운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걸 따라가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 보물 탐사기 저희 이거 되게 거슬렸었거든요. 예. 상자 이 밑에 있는 상자 되게 궁금했어가지고 내려오자마자 탐사기 바로 깔아서 바로 상자 하나씩 다 먹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여러 가지 흔적들도 있고 누군가의 기록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 아무튼 아마 윤호가 남긴 기록이나 뭐 흔적들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림이 걸려있어서 그림을 이제 딱 봅니다. 뭐 그림별로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그림의 모양이 바뀌거나 뭐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요. 점점 더 지하로 내려갑니다. 壁画の内容が 네, 벽화가 바뀌죠. 이제 요런 벽화였는데 뭐 예언자 같은 사람이 있고 주변에 이제 민중들이 이제 뭐 기도를 하는 그런 壁 느낌. 画の内容が 의 벽화였다가 누가 봐도 윤호인 듯한 아이가 이 사람들이 이제 축해 세워주고 思って通り 뭔가를 하는 모습, 기도를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네, 이거는 아마 윤호가 남겼을 기록 같아요. 뭐 이제 일기 같은 거죠. 私 그리고 이 일기 있는 곳에 보시면 여기로 바로 계단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상자 있거든요. 이렇게 저도 내려가다 발견해가지고 여기 상자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고요. 私のところにもあるわ 이 아래쪽에도 お 벽화가 이 기존의 공백의 운명이 있는 그러니까 진짜로 공백 그 자체인 벽화가 이제 사라진 것 같은 사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이제 뭐 따로 이제 뭐 제가 녹화해서 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벽화의 부분 자체가 이게 지워진 게 아니라 공백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あるわ 그거 자체가 이제 아예 공백을 표현하게 이제 바뀌었죠. 이 공백의 느낌이 나게 이렇게 바뀐 벽화로 それとも 바뀌게 됩니다. 本来の内容があら世界の王だ
누군가가 막 혼자서 막 이제 맨날에 걸려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누가 봐도 멘탈이 많이 나간 것 같은 어떤 남자의 목소리. 내려가 보니까 이 노란 놈이 있는 거죠. 아래쪽에 아비디우스. 이 구도가 참 거시기한 게 빤스가 자꾸 보여요. 貴殿でしたか。 근데 아비디우스의 이 말투만 봐도 보시면 말투만 봐도 뭔가 공격적으로 변했죠. 비꼬는 듯한 그런 어조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왜 이럴까 하고 봤어요. とぼけずとも良いのです。私をこのようにしたのは貴殿ではありませんか。 제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神殿までおびき出して物語から消し去ることで少なからず私も作者とどうやら当てが外れ 저번 버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비디우스는 그 크리스토포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캐릭터라는 거의 직간접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보면 아비디우스가 그 이제 나무 밑동에 있는 그 던전 같은 그 동굴 안에서 원래는 그 마노스의 깊은 곳이라는 그런 그 던전을 4번이나 주파해서 영웅적인 인물이 됐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직접 거기에서 가보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거랑 다르게 그 동굴 안에 자기가 알던 그 곳에 문이 있던 곳에 문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마노스의 깊은 곳이라는 그 장소도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빤스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네. 가려드릴까? 잠깐만요. 네. 아무튼 그렇게 아무것도 없단 걸 느끼고 나면서 위화감이 들던 게 하나하나씩 생긴 거예요. 아비디우스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로 여기를 돌파를 한 게 맞나? 나랑 같이 그 여기를 돌파했던 그 인물들은 다 어디 간 거지? 하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실들을 대조를 해보니까 실제랑 맞는 게 단 하나도 없고 자기 기억도 막 불분명해요. 그래서 나는 뭔가 원래 내가 있던 인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나는 그 뭐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를 그 비범한 녀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친구는 아니에요. 이 아비디우스라는 친구가 어쨌든 자기의 근본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깨닫기는 했다는 거니까. 아무튼 나는 그런 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깨닫고 누가 그놈은 과연 누굴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 신전 아래에서 왜인진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여기 와서 이제 혼자서 메네라 그 대사들 중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희가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놈을 이렇게 만든 거는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크리스토퍼로가 만들어낸 인물이니까 저희랑은 전혀 상관은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이 녀석이 저희한테 이렇게 적대적이고 처음 아비디우스랑 만날 때는 굉장히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죠. 이제 평원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저희를 안내해 준 사람이 아비디우스라는 놈입니다. 근데 지금은 태도가 많이 바뀐 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초반부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오해가 아닌 착각 같은 걸 좀 하고 있었잖아요. 윤호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윤호가 사라져 버리면은 윤호가 했던 것들이 아예 그 악귀가 안 맞게 되니까 그런 인과를 같이 좀 맞추기 위해서 이 일곱 언덕에 있는 윤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윤호가 했던 대부분의 것들을 방랑자 저희가 했다고 인식을 하게 그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지. 인과가 다 그렇게 이제 재배열된 느낌으로 다 그렇게 기억을 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유노랑 아비디우스라고 하면은 사이가 굉장히 안 나빴던 그런 연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아비디우스는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유노가 했던 것들을 저희 방랑자가 했다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유노랑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정중하고 좀 이제 친절하게 대하는 듯 했지만 좀 깊게 조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셨겠지만 아비디우스도 은근히 유노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대화를 할 때. 그래서 막 비꼬듯이 말한다거나 좀 돌려서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까고 까는 그런 관계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유노라는 인물이 저희 쪽으로 옮겨진 거죠. 그런 인물에 대한 감정이.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안 좋게 적대적으로 대하게 된 겁니다. 아비디우스는. ましたね捨て駒ここには出るようには見えない 그렇죠. 白を切 너 나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비디우스는. 근데 싫어했던 거는 유노죠. サトシ言うのがだから俺がやったことになる 그렇죠. 예, 방랑자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유노가 했던 게 내가 했던 것처럼 인식이 된다면. 그래서 유노가 했을 만한 그런 말을 이제 또 이제 방랑자도 임기응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떠본 거죠. 그런 말로. からマネスの底を征服したゆするため 네,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이제 이야기 넘어가는 거고요. 何もとしてわ記憶の 이제 기억의 끝에 올라가 보면은 나는 누군가에게 태어나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겪은 게 아니라 누가 글씨를 쓰는 게 느껴지네라고 하고 이제 깨달은 거죠. 誰かの共鳴能力 일러스트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생각보다. 皆の期待に応えられたのかこれを超える存在を 네. 얘 나름대로는 추론을 했는데 어쨌든 이 1급 언덕 안에서 이제 나한테 그런 거를 할 만한 그런 자유로운 운명의 존재는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한 거 네가 나 만들었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割れていると言えるのでしょうか 요런 멘트를 합니다. 아비디우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기억들이나 혹은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좀 짜깁기 해서 맞춰가지고 모두가 그걸 믿는다면 그거는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의 존재처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この 하거든요. もの光りを暗い敵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제 릴리벳 할머니가 등장해서 이제 메네라 그만하고 너는 나랑 같이 좀 가자 하고 가는 거죠. 이거는 또 유노의 어떤 그 기록들 내용들이고요. 상자는 꼭 잊지 말고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꽃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비디우스는 꽃을 못 받았었는데 좀 불쌍하니까 꽃을 주긴 했어요. 아비디우스한테. 他のサトシの女に 릴리벳 할머니도 당연히 유노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これ以上セブンヒルズの予言を見ら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私たちが見る運命はもともと不完全とはいえ、初めての予言とは、例えば情はオーガスタから聞いております。を探す。それが黒潮に見つけてしまった。 네. 그 릴리벳 할머니도 이제 유노의 존재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의미심장해서 기록을 한번 이것저것 막 뒤져보니까 유노라는 예언자의 기록을 진짜로 이런 기록이 남아있네? 왜 모두가 기억을 못하고 그런데 왜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3년 전에 죽었다고 한 기록이 남아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중간에 좀 살짝 그 철학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과 소멸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소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멸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존재가 이제 사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저라는 뭐 이제 저 랭구라는 이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거랑 제가 죽었더라도 제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소멸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気を経てあなたの 아무튼 죽음을 お仲間になる 죽기는 ことは 했지만 不可能でしょう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소멸했어야 할 이 유노라는 존재가 있었던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서 소멸을 했지만 소멸을 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모순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릴리벳 할머니도. 記録にある3年前の死は作り上げる必要はありません。完全にこの通って抜くたくありませんが、おそらくアウィリウス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원래는 유노는 능력의 힘으로 소멸돼서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맞는데 저희 방랑자는 이제 공백의 운명을 갖고 있고 그런 모든 인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법칙에서 살짝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노와 이 세상 간의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유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된 거죠. 원래는 이 기록마저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저희가 유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유노는 완전히 사라지게 않은 게 된 この言葉 거죠. はただことに2つの因果した。 네. 그래서 유노는 뭐 이제 어디 뭐 잠자고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삶과 죽음, 소멸과 존재. 지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소용돌이치는 저승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연출이 조금 이따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혼돈이라는 그런 공간 속에서 계속 이제 자기 과거를 윤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과거를 계속 되짚어 보면서 거기서 이제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다라고 彼女は今 유추를 하는 겁니다. 릴리벳 할머니가. 彼女を忘れて完全に消失させるか。それは我々に決戦しております。に関する記憶 네, 릴리벳 할머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냥 잊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끝까지 가기로 이미 마음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人間でも何だっていい。ただ戻すこと、新しい可能性も作り出せるはずだ。 그렇죠. 이제 방랑자의 그 논지는 그거죠. 어쨌든 유노가 지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건 나 때문인 거니까 내가 다시 그런 인과관계나 이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런다면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올 수 있지 않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大胆な質因果の集結がされ 뭐 이거 말은 길게 하지만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大いに3年前ユー 네. 릴리벳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노라는 애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기록상으로 보고 네가 말한 걸로 봤을 때는 얘가 3년 전에 그 현장에서 뭔가 죽었다고 이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그 현장에서 운명을 비틀거나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 천기누설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 천기를 흐트러뜨렸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운명을 좀 비틀었다. 그래서 거대한 흐름을 비틀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그때 죽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고 아예 지금에 와서는 소멸이 된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戻すことが 그래서 거기 그 유노가 죽었다는 데로 가면은 뭐 이제 단서라도 잡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릴리벳 할머니가 설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로 가기로 하는 거고요. 할머니 손잡고 갔습니다. 이렇게 가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팔찌 이렇게 들고 이제 뭔가를 하니까 뭐가 있나?
波はしません。 네, 할머니는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지? 가자. 이런 건데 田植えのじもう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랑자는. ならずし最高ですか。来ている。 자, 또 이제 팔찌에서 기운 같은 게 修正を加えて 흘러나와서 그걸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と引き換えにというのに 그렇죠. 이 방랑자의 목적은 뭐 이제 윤호 이뻐서 윤호 데리고 올래요? 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절대적인 논지는 이제 어쨌든 윤호가 그런 식으로 운명을 비틀고 운명을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곱 언덕의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윤호라는 인물을 까먹은 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 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살려오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요런 이제 희생을 통해서 그 세상을 구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출은 그 이전에 서브컬처계 혹은 뭐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나오던 이런 컨셉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예전 그 제 나이 때도 사실 안 본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우리나라에도 방영했는데 그 리리카 SOS라고 있어요. 마법소녀물이거든요. 리리카 SOS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고 네 요런 작품이고요. 이제 보시면 95년에 연재했고 애니메이션 믹스가 있는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95년에 방영 그대로 했고 우리나라에는 98년에 들어와서 99년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KBS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뭐 이제 내용 자체는 마법소녀물 같은 건데 이게 그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조금 내용이 어두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뭐 내용만 결말만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뭐 이제 뭐 사악한 존재들 뭐 그런 게 있고 뭐 사람들 나쁜 마음이 있고 이제 세상이 막 어둠으로 막 물들어 가는데 이제 리리카라는 이 마법소녀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면서 자기 존재도 소멸하는 그런 엔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다시 뭐 돌아온다거나 뭐 그런 연출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연출을 통해서 이제 소녀 한 명이 희생을 해서 모든 사람 세상이 해피해지는 그런 결말이 있었고 그리고 그나마 최신작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마마마겠죠.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라는 작품도 이 작품도 이 그런 리리카나 이 유노의 스토리나 좀 비슷한 느낌의 결말을 맞이하는 작품이죠. 물론 극작판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또 결말이 또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결말은 이것도 이 마도카라는 이 주인공 소녀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제 그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세상을 좀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엔딩인데 이제 윤호가 사실 저번 버전에 그런 엔딩을 윤호한테 부여를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 그러니까 쿠로게임즈의 스토리 만드는 기조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클리셰적인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작품들에 대한 오마주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싹 가져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살을 더 붙이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붙이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토리는 저는 파수인 때부터 좀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그때도 이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다 보니까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윤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그 기존의 작품들에 있던 그런 흐름들 클리셰적인 흐름들에서 이제 추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誰にも覚えられていないなんて 사족이 좀 길었네요. 아무튼 こんな 그런 이야기의 이제 후발 얘기를 이제 저희가 言う 이제 のに 보게 だって 되는 ひど 거죠. すぎるでもそして権限さその 아무튼 あんた 이제 할머니가 말리고 말리다가 얘 이제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조언을 조금 줍니다. 이제 연결을 하는 거는 관계 구축과 실체화에 つな 있다. がりを確立でも見つけたらそれこ 이제 そ 안에서 윤호를 만나면 걔가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네 이렇게 관계를 끈끈하게 구축을 해서 데려와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救うこと 어쨌든
이런 연출을 통해서 윤호한테 다가갑니다. 이렇게. 네. 혼돈의 공간으로 들어가요. 이거 로딩 그 중간에 좀 빨리 지나가서 읽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아무튼 뭐 이 공간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 혼돈 공간 안에서 윤호가 이제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自分の居場所さえわからない生と死 네, 중간에서 혼돈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이 연출이 사실 살짝 뭐 이제 크툴루 같은 연출이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 디지몬 옛날 애니 얘기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디지몬 그 파워 디지몬에서 연출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런 연출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연출도 조금 생각나긴 했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있는 이 찌꺼기들 없애고 윤호를 어쨌든 드디어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난 윤호는 뭔가 이제 몸도 흐릿흐릿하고 애가 상태도 좀 좀 멍청해 보이죠? 맹해요. 지금 애가 상태가 私をでも 이제 消えかけた月明かりのような 자신의 존재가 좀 많이 흐려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どれくらい 애가 지금 맹하고 이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あなたは 공백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이런 호칭에 그 혼동이 있는 것도 이제 존재가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손잡자고 합니다. 이렇게. もっと多くの私を集めないと 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는 잘 알더라고요. 이렇게. 再会した瞬間から俺とユウノを世界に結びつける唯一 손을 이렇게 잡고 이동을 하는 거죠. この手に握られている 좀 이런 장르에서 흔치는 않았던 게 원래 이런 장르에서 만약에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그런 이벤트로 가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렇게 가고 이제 뒤에 캐릭터가 따라오는 그런 연출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캐릭터끼리 이렇게 손 잡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은근히 좀 귀찮고 좀 번거롭고 그런 게 좀 있대요. 근데 어쨌든 요번 버전에서 저는 좀 이렇게 여기부터 좀 많이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 역시 그 쿠로 게임즈 이놈들 그 트윈테일의 미친놈들이다 보니까 이 오랜만에 나온 이 정통 트윈테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정통 트윈테일 캐릭터를 그냥 넘기려고 하지 않는구나. 어필을 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뭐 손 놓을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고요. 네, 예전에 윤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겁니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고 대단했고 이제 아빠는 유명한 대장장이었고 엄마는 정말 유명한 그 검투사 대장이다 였다는 그런,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 귀한 자식이었다는 소리죠. 아무튼 귀한 집 자식이고 심지어 무죄까지 있어요. 활도 잘 쏘고. 그래서 다들 막 말괄량이 그런 느낌도 있어서 얘가 과연 예언자가 돼서 이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예언이나 하고 살까?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그런 연출이고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 예언자 친구는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멘탈 나간 예언자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 큐티 연출이라고 하죠. 이 콘솔 게임 같은 그런 연출들이 요번에 조금 더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나름 뭐 콘솔 게임 하는 느낌 나서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연출은.
이제 과거 얘기고 이 시빌라라는 이 존재는 유노의 어머니입니다. わそれとも私の 이제 이 시빌라 그 유노의 어머니가 죽기 전 마지막 그 もう 상황 起きてしま 같은 った 거죠. ことよ 이 어떤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흑조가 범람해서 침범해 들어오는 거를 좀 막으려고 あの時 막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자, 떨어져 버렸던 플로로랑 다르게 유노는 이렇게 구해졌죠, 저희가. 뭔가 그 전전 버전에 나왔던 플로로를 좀 일부러 연상시키려고 이런 연출을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話さな 저는. いわ話す気なんてない 자, 그리고 철 두드리는 대장장이. 네. 이 공간 안에서는 저희가 유노로 보이는 거죠. そこに 이 立ってるじゃないか NPC들한테는. 여기선 내가 유노구나. どこで来たんだろう弓を作ってどうするサトシの女リリベルが出したお前に関する予言はもうお前がテトラゴン神殿でおとなしくサトシの女をやって 이제 활을 만드는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노의 아버지죠. 이 존재가. なかなか想像できないな乗っ取れば弓のは俺は武器 이제 유노랑 했던 대화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特に仕上げるんだ 월장석 가지로 만든 활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네가 구해와라 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던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이 그 월장석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가 또 더 진행됩니다. そこへ向かえばいい 네, 이렇게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왔으면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리나시타 그리고 이 일곱 언덕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다른 장르 다른 쪽 게임도 그렇지만 이 지역별로 이 게임 속 지역별로 그 실존하는 나라와의 모티브가 좀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금주 쪽은 이제 검은 해안 쪽은 좀 예외로 두더라도 금주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 쪽을 좀 연상시키는 중국의 어디 성이었지? 그쪽 지역의 그 특산품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디 지역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국 쪽에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지역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리나시타 쪽은 이탈리아에다가 이 일곱 언덕 쪽으로 오면 그리스 로마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 로마 하면 제 또래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 로마 하면 신화까지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홍은영 작가님이 그리신 그리스 로마 신화 굉장히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오고 이 손을 잡고 이제 둘이서 이제 저승 같은 공간을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딱 든 생각이 그 오르페우스라는 그런 신화 속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르페우스라는 인물인데 영웅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제는 뛰어나지 않은 그런 인물로 알고 있고 무제는 뛰어나지 않지만 그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났어요. 예술 쪽에 어떤 예술이냐? 리라 그 요렇게 생겨져 있고 이 줄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튕기는 리라 있죠. 그 리라를 정말 연주를 잘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오르페우스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리라가 많이 치고 해서 인기도 많고 이제 신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뭐 디오니소스 그 저기 바커스나 뭐 이런 신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결혼을 했어요. 이 그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내라고 그냥 할게요. 그 오르페우스가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뭐 어디 뭐 산에 가서 뭐 열매를 땄나 뭘 했나 뭐 아무튼 하다가 그 뱀한테 물렸는데 뱀이 독뱀이라서 뱀한테 물려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르페우스가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저승이 따로 있고 저승의 신도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저승에 직접 찾아갑니다. 지하로 찾아가서 그 뱃사공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있는데 뭐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카론도 있고 케르베로스는 아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 강아지 그 머리 3개 달린 강아지. 네, 그런 케르베로스도 뭐 연주해가지고 잠재운다거나 뭐 그러면서 싸워서 뭔가 위기를 대처한다기보다는 지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재능을 통해서 어쨌든 하데스 앞으로 찾아가요. 하데스 그 아내인 그 여신 또 있죠. 페르세포네. 하데스랑 페르세포네 앞에 찾아가서 나 아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아내 그 살려주면 안 되겠냐. 다시 지상으로 아내 좀 데려가면 안 될까라고 이제 딜을 해서 어쨌든 야 너 그 어쨌든 여기까지 시련 다 헤쳐 나온 거 되게 기특해서 기회를 한번 주마 하면서 아내를 딱 데려다 준 다음에 너 이 상태로 하늘 그 지상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걸어 올라가면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걸어 올라가면서 절대로 아내 쪽을 뒤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뒤돌아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줘요.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가 어쨌든 어찌저찌 막 여러 가지 막 시련들도 있고 막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지상으로 거의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와서 이제 그 지상 입구로 딱 나와가지고 아내가 손은 계속 잡고 있었지만 불안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손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면서 좀 불안하게 할 요소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끝까지 올라와서 이제 나 이제 지상에 올라왔으니까 뒤를 딱 이제 잘 왔는지 하고 딱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내는 아직 그 문에서 아예 지상으로 다 올라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데스가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판정이 진짜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안 나온 판정이 된 거예요. 나오지 않은 판정이 돼서 너 아직 다 안 나왔는데 뒤돌아봐서 안 되겠다 하면서 아내는 영원히 이제 다시 지하로 끌려 들어가고 오르페우스만 다시 나오게 된 거죠.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 카론이 이제 배를 다시 띄워주지도 않고 케르베로스는 이제 잠에 들 생각도 없고 그냥 화만 내고 그래서 아예 하데스를 찾아가지도 못하게 돼서 다시 그냥 지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지상에서 그 가수 같은 거거든요. 이 오르페우스라는 친구 가수 같은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인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도 되게 많고 한데 그래서 아내도 죽었겠다 이제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대시를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제 여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 던지고 그래서 어쨌든 괴롭힘을 받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뭐 이제 신들이 이제 뭐 이제 좀 불쌍하게 여겨서 뭐 별자리로 만들어서 이제 그 리라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별자리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캐릭터고요. 아무튼 그렇게 별자리 마무리.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인간이 나오면 별자리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인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오르페우스라는 친구도 그런 별자리 마무리가 된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손잡고 유노랑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역경도 헤쳐나가고 이런 모습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오르페우스라는 그 인물에 대한 모티브를 좀 따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오르페우스 이야기랑은 손잡고 이제 어딘가를 이제 간다는 그런 내용 혹은 이제 저승을 이제 같이 이렇게 유랑한다는 내용에서 밖에 없지만 그런 다른 줄거리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만 다 완전히 똑같이 해버리면 그건 표절이죠. 아무튼 모티브를 따와서 아주 뭐 괜찮게 각색한 그런 내용이라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정밀한 보물 상자는 저승에서도 못 참기 때문에 깠고요. 本当に邪魔されない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이제 윤호가 얘기해서 무슨 또 그런 연출이야 했는데 뭐 닥치고 앉아서 같이 쉬자고 해서 같이 쉬었습니다. がそう言うなら集めた部分を軽減させるため 이제 자기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쉰 것뿐만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이 分かってるから。 옛날 기억들이나 이런 게 좀 돌아오면서 全部手に検事家としてどうして言い切れるの？ 윤호 엄마 모습인데 윤호 엄마의 미래가 이미 보였었던 거예요. 어릴 때. 이제 흑조에 침식당한 어머니의 모습. 私は私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무서워서 외면을 하게 됐었거든요. 어릴 때. 一番 근데 저 같아도 어릴 때 막 그 뭐 사람들 죽는 거 갑자기 스쳐 지나고 그러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 같이 흘러 들어오면서 아까 그 아버지가 말했던 그 월장석이라는 월장석까지인가? 前よりこの 아무튼 이 월장석 금빛까지 えっと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 나무가 이제 윤호의 기억 혹은 윤호의 그 존재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를 좀 상징하는 그런 거죠. 윤호도 보면 색깔이 좀 더 진해졌죠. 보시면 아니, 왜 이렇게 잘 안 뜨냐? 네, 색깔이 굉장히 좀 흐릿하고 이제 채도가 전혀 없었는데 진해졌죠. ようだな部分現するごとあなたは 아무튼 이렇게 윤호의 존재를 이렇게 수집하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선택지 고르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예, 운명에 순응한다, 운명을 무시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윤호가 했을 것 같은 그런 선택을 좀 하나씩 골랐고 이건 아마 근데 여기는 무시한다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장난으로 1번 누르다가 1번 한번 딱 눌렀는데 1번 누르자마자 바로 들어가지더라고요. 갑자기 1번 딱 누르고 가죠. 실수로 누른 건데 아무튼 저는 윤호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1번을 고르긴 했어요. 이렇게 私グラディエーターにサトシの女も同じよひたすら運命に立ち向かうだけ 일단 어쨌든 윤호는 스토리상으로도 예언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예언자가 되기로 하는 그런 선택을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도 잘 고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만족했습니다. アンカーが目のようだ 이렇게 予言を伝えて 네 점술 탁자로 가니까 갑자기 과거 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ないでしょうなんて 윤호가 예전에 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私の女だからって異邦人がわざわざここまで運命とあなたの欲しいことこの私にでも天の中じゃなくて 네, 예전에 했던 私には 이야기들 みんなのみ 이제 윤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 나는 재능이 뛰어나기도 한 좀 천재적인 그런 예언자라서 나는 100% 맞는다. 네, 그런 예언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윤호가 과거의 윤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를 헤매고 있는 윤호죠. 이 상태의 윤호는 과거를 헤매는 윤호가 이제 저희를 보자마자 공백의 운명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를 이제 떠올리게 된 거죠. もしかしてオーガスタたち 되게 그 혼란이 찾아온 거죠. 이제 나는 계획대로 잘했을 텐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고 너는 왜 내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이제 혼란스러운 건데 お母さんや 다시 이제 기억을 다듬어서 이제 본인을 찾은 同じ 거죠. コント 今頃 네, 구해주러 왔어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조금 맹했던 그런 상태의 윤호랑 달리 좀 정신이 좀 많이 돌아오고 저희가 알고 自分を 있는 犠牲 그런 にしたんだ 상태의 윤호의 가장 진한 윤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만난 거예요 여기서. 天の結末ってしまうのもう黒潮からは逃げられないしにし 이제 て 와서 추궁 아닌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를 희생해서 最初から分かって 일곱원덕을 구하면 그게 맞는 거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는 거고. いつかは使ったし私から引き吐く同じ運命に逆らって冒涜しはや空白を背負ってるとかどんな理由があっても関係ない俺が言うのをどうやら私の方法未来を私たちそうだ一つ進むべき道で私を任せられる
私も全勝。サトシの女はじめまして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만나서 같이 떠나자는 약속을 하고 はじめまして 저희가 이제 윤호가 돼서 윤호의 간접 체험을 하는 그런 단계가 온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번 스토리에서 제일 좀 지루하던 스토리이긴 했어요. 그 NPC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보는 건데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NPC들 얘기는. 黒潮からいいんだ 나름 이 부분은 뭐 콘솔 게임이나 뭐 스팀 게임 같은 데서 이런 연출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연출이 이제 쿠로 게임즈가 처음 하는 건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단서들 찾아서 이제 확인하고 예언 보는 이런 것 이런 미니 게임을 하는데 하다가 귀찮아서 스킵을 한번 했습니다. 規制を制することができる 어쨌든 이제 윤호가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좀 알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윤호가 미래를 보는 방식이 이제 만약에 제가 1초 있다가 이제 물을 마신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면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과정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 단편적인 이 장면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 이런 장면만 보게 된다는 연출이고 이게 윤호의 예언 혹은 그 운명에 대한 그런 받아들임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연출 자체가 연관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네요. 왜냐면 이 예언 이벤트의 결과물이 뭐냐면 이런 검사는 뭐 이제 싸우다가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녀석한테 하비에르한테 너희 이제 싸우러 가서 죽는 사람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 가서 찾아보니까 죽는 사람은 없는데 다친 사람은 되게 많고 불구가 된 사람이 있다거나 다친 사람이 되게 많다거나 그렇게 되는 식으로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살짝 원숭이 손 느낌이 드는 거죠. 원숭이 손 얘기를 다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숭이 손에다가 이제 소원을 빌면은 소원을 이루어주긴 하지만 이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건데 뭐 이제 전교 1등 되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원숭이 손이 소원을 이루어주면은 내 위에 있는 애들을 싹 다 죽여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공포 이야기 아니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원숭이 손 이야기 자체가.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강제성을 띄우고 이제 이루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그 미래로 이제 가는 과정이 다른다는 그런 거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극단적이에요. 이 스토리에서 나오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살짝 그런 전개들이에요. 이제 윤호가 어떤 미래의 이 장면을 하나 보고 그 장면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지만 과정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이제 만약에 행복한 미래가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과정에서 이제 뭐 너무 비극적일 거예요 라고 하지만 과정이 좀 뭐 순탄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은 정말 행복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장면만 본다는 거죠. 윤호가 엿보게 되는 그 운명, 예언에 대한 거는 장면 그 결과값만 보게 되니까 이제 과정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예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연인이랑 했던 팔찌인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남자는 도망가고 이제 애랑 이 여자만 이제 남겨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어차피. 어쨌든 스킵을 이렇게 해버렸고요. 나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만 믿고 이제 행동을 했던 이 멍청한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보면 이렇게 이런 존재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윤호가 조금 이제 윤호의 이 뭐라고 해야 될 고뇌가 조금 보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찾아서 봤는데 중간에 제가 스킵한
그런 남자 얘긴데, 전쟁에 제 형이 나가면 죽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전쟁에 나가면 너는 안 죽고 형은 죽을 거야. 전쟁이 시작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언대로 하면 형이 죽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은 대피 피난을 위해서 형은 배를 태워서 이제 다른 데로 보내고 본인이 전쟁에 대신 나가요. 근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형은 그 바다를 건너다가 잔상의 습격으로 죽게 되고, 자기는 안 죽은다 그래서 전쟁 나갔는데 반병신이 돼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캐릭터고요. 이 꼬맹이는 조금 애매한 게, 죽은 할아버지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봐서 못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흑화한 꼬맹인데, 이거는 살짝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내용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윤호의 그 찌꺼기, 윤호의 이 기억 속 덩어리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죠. 좀 이런 현실들, 이런 자기가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이제 보기만 하고 이제 바꿀 수가 없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연출이 있었습니다. 少し休んだら 아무튼 기억을 조금 더 이제 올린 誰 거고요. よりもはっきり無意識に目を閉じていな 자, かった 이때가 제가 게임한 지 3시간 지났을 때라 위에 메시지가 뜹니다. 具体的な因果来たわ。できるだけ多くはっまで見届けるのできないことだもの。運命が知っても知らなくても一緒。 자, 윤호의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정말 잘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거를 이제 점지할 수는 있지만, 그 정해진 미래를 이제 그대로 보는 것 뿐이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미리 알아서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같은 거죠. 뭐 알아서 뭐해, 뭐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있다가 뭐 내가 뭐 이제 밥을 먹는다, 아니면 뭐 강아지를 깨운다 라든지, 미래를 봐봤자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무력감에 조금 휩싸이게 된 거죠. 윤호 같은 第二 경우에는 ことに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나? 이렇게. 그렇죠. 예. 見ること自体は簡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でも 이제 結果は違う。 그렇죠. あなたは自分の目で過去に 아무튼 그런 고뇌와 번뇌 때문에 이제 윤호가 이제 예언 같은 거를 하기를 거부했었다. 아우스타가 나옵니다. 要はあの時は真に受け気にせず自らになった時 이제 윤호가 아우스타를 처음 봤을 때 윤호가 이제 아우스타는, 야, 너 진짜 장관도 되고 너 대단하게 될 놈이야. 너는 될 놈이 아니지, 될 년이지. 아무튼 너 진짜 대단한 애다. 너 대단해질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한 건데, 이제 아우스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나 대단한 사람 될 건가 보다 이러면서 좋아한 게 아니라, 뭐 어쩌라고, 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라고 이렇게 넘겼는데, 나중에 진짜 윤호 말대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뭔가 불쾌했다 이거예요. 윤호 아우구스타 마음에. 自分で人生を切り開いてきたというのは 그렇죠. 이런 점들 때문에. 아니,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한 건데, 마치 이제 예언대로 된 것처럼, 내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이제 하게 만든 것처럼 예언대로 돼버리니까 그게 되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노력이나 그 여러가지 고민 뭐 그런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니까 나는 오히려 그게 불쾌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상여자 아우구스타의 생각인 거죠. これまで経験した走るハイエナをおとなしいウサギに変え飼いならそうとしているのだ 그렇죠. 이제 나는 조금 이제 오그라드는 표현이긴 한데, 나는 들판의 하이에나 같은 사람인데, 뭐 마치 이제
어디 우리 안에 갇혀서 이제 사육되는 그 뭐 이렇게 하는 대로 이제 하는 대로 하기만 하는 토끼가 된 것처럼. それは世はここから原因をすことをまでのセブンヒルズの予言もせずに不潔の民と同じように予言の庇護を受けてきたのだ。カナドは定められた運命のければさを伝えるだけの鍼灸者かさんから聞いた。新しいセブンヒルズの予言ヒルズのは証言にしか永遠待つ構え問題その圧より外に出て皆と過ごす時間が好きくばくが予言にあった天才である発揮助けもない状況直視する勇気があるのか。 네, 이전에 아우구스타랑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전 스토리에서 이미 이 둘의 계획 같은 건 이미 나왔죠. 이제 멸망의 예언이 떨어지고 멸망의 그 조각을 그 멸망의 운명을 윤호가 봤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예언을 하고 올바른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라지만 윤호가 그렇게 정해진 운명에 따라 그대로 갈 거면은 너랑 내 삶 그리고 이제 이 일곱 원작 사람들한테는 그 무슨 사람들의 무슨 의미가 있냐. 직접 뭔가를 개척하고 이 정확하다는 그 예언을 어떻게 이제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꺼낸 아우구스타가 꺼낸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 혹은 2번 이렇게 고르는 건데 당연히 윤호가 골랐던 답은 2번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예언의 때가 돌아오기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라는 그런 선택지고요. 2번은 일곱 언덕의 종말을 찾아서 종말이 오면은 예언이 항상 있었죠. 그 영웅왕이 등장을 해서 종말을 막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을 직접 찾아보고 그러니까 종말의 그 순간 그 예언을 딱 발견하면은 그때 그 장소에 당연히 이제 영웅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영웅왕을 찾으려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정인 거죠. 당연히 2번을 골랐습니다. 私が教えてあげる。見えるのなら、英雄王を見つけられるのなら。 네, 이렇게 이제 내가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미래 영웅왕을 찾을게 라고 이제 하고 이제 다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おかしいわ。少しは欲ほんの 네. 뭐 이제 혼돈의 화신이라고 이제 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 혼돈이라는 거는 살짝 그 저승이라고 대충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이 저승에서 이제 윤호를 혼돈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한 시련 혹은 이제 그런 억지력의 존재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하는 거 재미없으니까 넘기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제 혼돈을 이렇게 좀 물리친 것 같았는데 윤호는 이미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思い出したわ。あそこが始まりの場所。 몇 마디 해줍니다. 가기 전에. 結末を迎える場所。私に構わず逃げて。あそこ。 あそこに 네, 어쨌든 導きを残す 여기까지 왔고요. 醍醐味 상자 먹어주고 이게 아까 그 공간인데 의미심장 이 대사들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예언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뭔가 石灰化だあの時は矛で残像を仕留めるように教えて殲滅だなんて僕の発見 예, 검투사 하비에르라는 존재가 이제 나오는데 이 하비에르라는 친구는 아까 이제 윤호 체험을 했을 때 예언 체험을 했을 때 맨 처음 나왔던 그 검투사입니다. を仕留めるように教
黒潮の侵食の範囲行こう。こんな気に従い이 조각 이렇게 하고 윤호 運 이야기. 命は心を開いた。導きに従い何度も果てまでたどり着いては結末を見る。頭がもげ涙が乾こうと英雄王は現れなかった。もっとたくさんもっと遠くへ英雄王は現れなかった。疑えない、変えられない。英雄王は現れなかった。サトシの女は正しい。でもその正しさが憎い。それはセブンヒルズの失敗を意味しているから。失敗。どうして失敗するの。もし見えたのは滅びの運命だけで、運命のまま生きるしかないのなら、その時になったらサトシの女は何になるの。セブンヒルズはなくなる。何もかもなくなる。全てを見たサトシの女だけが生き延びる。 뭐 이런 중간 독백 같은 내용인데 이제 아까 이제 영웅왕을 찾는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이제 아우구스타랑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미래들을 계속 봤는데 영웅왕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냐라고 고민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なぜ昼夜を問わず何百日も運命にできるか助かる身が答えだとでも言う。運命をセブンヒルズ人に伝えれば。サトシの女だよね。もっと派手。でも今の。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 망했네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놔버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야 계속 이런 식으로 영웅왕 안 나오고 그러면은 안 되겠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는데 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윤호 같은 경우에는. 存在を否定するの。身をもってしてセブンヒルズの。 確定性なんて所詮は運命が決めたもの。未知の自由こそ私たちの誇りよ。運命を伝えるだけの道具、ただの傍観者。それが私に課された決まりだとしたら抗ってみせるわ。この弓を手に取って退ける。 아까 저희가 조립했던 그 촛대죠. 이제 예언자들이 항상 쓱 들고 다니는 촛대. 이제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버린다는 거죠. 별로 나 이거 아니 안 믿을래? 나 버릴래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비에르입니다. 아까 계속 나오고 있던 하비에르. 은근히 중요한 NPC예요. 이번 스토리에서. 좀 상징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뭐냐면 아까 대충 지나갔는데 윤호가 본 미래에서는 이 하비에르가 이제 같은 그 소대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대원들이랑 이제 흑초 사냥을 이렇게 다니는 건데 가기 전마다는 아니고 간간히 좀 불안할 때마다 윤호한테 와가지고 이제 우리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곤 했었는데 이번 전투에서 하비에르 소대가 전멸한다는 그런 예언을 봤어요 윤호가. 근데
그런 예언을 하고 나서 유노가 이 하비에르 소대를 따라간다고 한 거예요. もの 네. 자, 가지. 많이 자라긴 했죠. アンカーしてるんだな。のか。現実に生きてる人が混沌にやってくる理由なんて、何か連れ戻したいものが。これがアンカーじゃないならもんだな。ここまでの道のりで、どんな答えが。とある娘の彼女の混沌が映し出した過去の姿。 네, 유노 아버지라는 소리죠. 이 캐릭터가. もちろんさ。だが、俺の正体と同じように深掘りする価値はない。大事なのは、俺じゃなくてお前の方じゃないか？気づいてるだろう。ルナオーラムのあるところで休めば、記憶との姿。まだ完全なユーノとは言えないからな。ルナオーラムを残して新しい虚栄を探すのも手だ。これさえあれば十分だろう。あ？弓を作るためだろう。ここに来た理由もそれと同じだ。 네, ユ 이 ノ 뭔가 시험하듯이 윤호 아버지 환영이 말을 하는 거죠. 아까 그 환영은 이제 다시 찾기 힘들 거고, 이 가지만 갖고 가서 윤호의 찌꺼기만 들고 갈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アンカーして連れ戻す。 사실 그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긴 하지만, 苦労して育てた 네. ルナオ 방랑자의 선택은 그것들이 아니라, 둘 다 이 상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걸 잘라서 활을 만들겠다. 왜냐면 윤호랑 약속을 했으니까. ここで切ってしまったら 당초 今までの 애당초 アンカーが 그 약속을 無駄になる 했었던 可 게 能性もある。 이 가지를 꺾어서 그 활을 만드는 거였으니까. 次もうまく繰り返される向かう意志を捨てて不確定な道にかけるのか。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아버지 대장장이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배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제 너 여기서 이제 이거 딴 것만 조금 가져가서 그 판돈만 그냥 회수하는 식으로 이제 그 조금이라도 윤호 데려가는 거 하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풀 배팅을 하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완전한 상태로 이제 윤호 데려가고 싶어요.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충 이제 뭉개서 설명을 하자면 終着点に会う約束。 導きには 윤호랑 약속도 했고 이제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러도록 하겠다. 요 부분은 QTE가 조금 너무 과하긴 했어요. 이 모션 자체도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4번이나 하거든요, 이 칼질을. 이건 좀 별로더라고요. 한 2번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했어요. 마지막 칼질을 하고요. ここは 윤호가 눈을 뜹니다. 広場のあって 자, 아까 저희랑 얘기했던 가장 그 자아가 진한 실제 윤호랑 가장 유사한 그런 윤호, 찐 윤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검투사 하비에르 ハベルここは3年前 이제 여기가 아까 그 하비에르가 이제 진짜 우리 다 전멸한다고 네가 그랬는데 진짜 따라올 거야 라고 했던 그 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最後に出した予言にあの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하비에르는. 冗談じゃない私が決める 윤호는 운명대로라면 윤호 자신은 살아남고 이제 하비에르 소대는 전부 다 전멸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 거니까 私が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온 거기도 하고요, 윤호는. 뭐 이거는 뭐 전투 내용이니까 전투 부분은 대충 넘길게요. 이제 하비에르 또 이제 슬픈 눈으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そんなに
黒潮が好きなら 원래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다른 친구들 다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윤호가 와서 깽판을 치는 겁니다. 中に消えなさい 전투. をしなさいよ Suddenly stops, even when hope is breath. Sort of scar on the heart of the moon. How strange, how bizarre. Echoes of chaos on different this time. こうなるなんてどうしていつも見てるだけで何もできないのよ 違うわ結末が決まっていても避けられないとしても私は受け入れないほら生い茂ってる今の私に導きは必要ないこの矢が向かう先を 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저희가 이게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연출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자른 가지가 이제 윤호한테 전달이 돼서 윤호한테 화살이 갔고 이 전까지의 전투를 보면 이제 윤호가 궁극기도 쓸 수 있게 됐지만 이 전까지의 전투를 다시 짚어보자면 드디어 스킬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전까지 전투는 이제 잠깐 했던 전투는 E 스킬이나 R 스킬이 뭐 이렇게 있는데 R 스킬은 아예 공명 게이지가 차지도 않았고 다른 스킬이 좀 많이 없었던 반면에 이제 너무 넘겼는데 네 이제 이 그 에코도 생기고 이제 정확하게 궁극기도 쓸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이 활을 타고 하는 그런 액션들도 생겨서 완벽하게 윤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된 거죠. 그 전에는 화살이 없었어요, 윤호한테. 화살이 아니에요. 활이 없었죠. 화살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펜트가 뭐죠? 디펜트. 디펜스요? 디펜스 한 나오고 며칠 뒤에 다 했어요. 디펜스 그 업적작 하는 거 딱 하나 빼고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아, 구구랑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요. 그건 저는 그건 하기 싫던데요. 99라까지 아니, 솔직히 시간 아까워요. 그건 다른 거 다 해도 그건 좀 하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미연시 연출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On the scale, the scars sometimes
네, 이렇게 어쨌든 그 윤호는 그 자기가 했던 그런 난장판 쳤던 그런 기억들을 그대로 이어갔고, 저희는 뭔지 모를 이런 새하얀 공간에 윤호와 같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새하얀 공간에서. 윤호 메인 딜은 모릅니다. 저는 서브 딜러로밖에 안 굴려봐가지고 메인 딜로 하려면 돌파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명함도 좋긴 해요, 윤호는. 導きの流れでもなければ存在と消費が結末それ 어쨌든 に引き換え目のどこまでも広がっていく果てしない空白 한 3돌까지 엄청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윤호가. 4돌, 5돌, 6돌은 크게 차이는 없고 3돌까지가 엄청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1돌도 세지죠, 엄청. ごちゃごちゃしてる混沌や誰かに可能する証拠 이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스토리에서 이제 아우구스타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공백에 대한 의미는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죠, 쿠로게임즈가. 이제 뭐 비어있다라는 뜻의 그런 공백이라기보다는 그 백지 상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의 이제 공백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이 공백의 운명이라는 이 운명을 방랑자한테서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 이벤트가 아니지, 이 일련의 사건들과 이제 이 윤호를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윤호가 일곱 언덕을 위해 했던 여러 가지 희생들을 통해서 원래는 이 미래가 단편적으로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좀 안 좋은 미래만 보인다던가 조금씩 보인다던가 해서 이제 그 미래를 향해서만 일곱 언덕이 이제 그대로 달려가고, 사람들이 정해진 미래로만 이제 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끝나버리고 이제 공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곱 언덕의 모든 운명들이 이제 공백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자유의지 같은 거죠. 정해진 운명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는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미래, 그런 걸 이제 이룰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대충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로게임즈가 이 일곱 언덕에서 예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념적으로 통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예언, 뭐 이제 뭐 어떤 뭐 재앙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그런 단순한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일곱 언덕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처럼 계속 연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주처럼 너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너는 그 예언대로만 어쨌든 네가 뭘 하든지 이렇게 가도 어쨌든 이 예언이라는 이 점을 향해서 네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어쨌든 넌 이 예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에 일곱 언덕 사람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번 윤호의 희생, 그리고 여러가지 아우구스타랑 같이 했죠. 아우구스타와 윤호의 그런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그런 저주에서 벗어난 거죠. 이번 2막 8장 스토리가 그런 저주를 벗어내는 스토리고, 그 저주를 벗어내는 데 대한 이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른 윤호를 구해주는 스토리가 이제 2막 9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장 9장 원래는 붙어있는 스토리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나눠서 하느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2막 8장, 그러니까 그 해결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한 해결이냐고 하면은 이제 9장에서 딱 나온 거죠. 이런 예언이라는 저주를 이제 풀어내는 그런 해결하는 스토리에 대한 결말, 해피엔딩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막 9장에서 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호 어떻게 됨, 이렇게 된 겁니다. これが空白の本当の意味なのね。そろそろ 이제 손잡고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거죠. ちょっと待て。 근데 なぜ 저 조금 불안한 연출이 이렇게 나오면서 옆에 원래 윤호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最後まで 보여요. たどりか。
그래서 어쨌든 캐루브를 또 타고 이동을 합니다. あなたは 저 이거 좀 연출 살짝 짜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이게 보자마자 이거 지금 녹화 영상이라 제 소리 안 들린 제가 녹음은 안 하면서 녹화를 해가지고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나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이거 좀 짜쳐 이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한 00년대 한국 드라마에서 혹은 90년대 한국 드라마 같은 데서 나왔던 그런 오버랩 연출. 뭘 의도한 건지는 알겠는데, 나는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뭐 이렇게 윤호랑 추억을 생각하면서 사냥단 캠프로 돌아왔어요. おばあさんの姿がない。 이제 一面 지나가던 物 예언자들, 語に新たな 이제 할머니를 찾아다녔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法律に呼ばれていた二つに結んだ 저 女性が 야 이상한 뭐 짱갈래 머리 여자애랑 할머니랑 같이 가던데 이제 지나가던 여자애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축제로 가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야 자네 맛이 좀 간 거 아닌가라고 했던 그 노인이랑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짱갈래 머리 소녀가 또 지나간 걸 봤다. 医者クライマックス 여기도 뭐 짱갈래 머리 소녀 얘기도 하고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제 둘러보고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 연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이세계물이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끝나고 나서 현실 세계로 돌아왔어요. 네,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이제 마왕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막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보고 떠나가면서 이제 주인공이 모든 게 끝났구나, 모든 게 이제 행복해졌구나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의 엔딩 연출. 근데 뭐 흔히 나오는 연출이니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느껴졌어요. 이 연출이.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なぜ見つからないんだ。 이제 해가 질 때쯤에서 이제 해가 다 지고 이제 밤이 될 때쯤 저녁이라고 해야겠죠. 遠くから 저녁이 될 때까지 찾다가 못 찾았는데 ユーノって 이렇게 다시 만난 거죠, 윤호랑. そんなに焦るなんてね 뭔가 솔직히 말해서 이 전까지 스토리에서는 だから、 윤호라는 캐릭터가 이제 찌라시도 사실 조금 있었어요. 윤호가 좀 뭔가 정실 어필 같은 걸 한다. 근데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 그 2막 8전까지의 연출을 보면은 뭐 저를 뭔가 신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정실 어필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동료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과연 2막 9장에서 어떻게 정실 연출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運命の流れを断って運命に向けた矢を作ったあれ以来私は未来がはっきりと見えなくなったわでもそのおかげで黒潮の造物をアンカーする力を手に入れたそして私が最後に見た予言もわずかに変わったの 네, 요 부분이 딱 나온 거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윤호가 운명에 저항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 3년 전 그 흔적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윤호가 자꾸 똑같은 미래만 보고 뭐 영웅왕은 보여주지도 않고 이제 답도 없어 보이니까 마침 그 하비에르 소대가 있는데 얘네들 다 죽을 것 같은데 나 죽을 사람들 보내는 거 싫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든 뭐라도 깽판 쳐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직접 가서 어쨌든 모두를 구할 수는 없긴 했지만 어쨌든 이 하비에르라는 검투사는 구할 수 있었다. 원래는 죽을 운명이었던 이 녀석은 구할 수 있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내가 운명을 비틀 힘을 얻었고 더 이상 예언의 힘을 좀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고요. そう思って
그래서 이미 이제 예지된 정해진 미래를 뒤집으려고 노력을 이렇게 했고, 가능성을 하나라도 봤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우구스타와의 계획에 대한 얘기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윤호가.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모든 능력을 다 쓰고 나면은, 아니, 능력을 강하게 쓰고 나면 자기가 사라진다는 대가가 있긴 했지만 그건 아우구스타한테는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少しずれてる。これなら私の存在なんて小さな問題でしょ。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윤호가 사라지면서 윤호도 이제 중간에 아까 지나가면서 나 사실 사라지기 싫었어, 사라지는 거 좀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누가 이제 희생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윤호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나름의 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놓는 거죠. 이 보험이 뭐냐면 어쨌든 일곱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을 운명이고 다 사라질 운명인데, 내가 만약에 이 계획에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가 아니죠. 그 죽는 운명이 처하지 않고 다 살아있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렸다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 그 자체니까 나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험을 남겨뒀다는 거죠. 다만 거기서 이제 예외가 더욱더 추가된 게 있다면, 아예 공백의 운명을 갖고 있는 저희는 아예 잊어버리지도 않고 윤호를 기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윤호를 데려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소멸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모순을 증명하는 상태가 돼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나름의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윤호도.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가 열렸다, 일곱 언덕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예언이나 그런 미래 예지라는 저주를 풀어낸 거예요, 윤호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それとも不確定な選択をしたこと？どちらも難しいかもしれないばあるほど私はわがままになるの。 뭔가 손 잡으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은 연출이죠. 이미 저승에서 손은 많이 잡고 다녔는데 대놓고 또 잡는 거는 좀 부끄러웠는지 뭔지 이렇게 이런 연출도 좀 지나가고요. 包み隠さず全部ね。 근데 이게 되게, 이 연출이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윤호의 정실 어필 그리고 방랑자와 윤호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풀어버린 거죠. 이제 윤호한테는 저희의 존재, 방랑자의 존재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멸처럼 되기 전에, 이 모두가 기억을 잊기 전에 윤호를 알고 있는 게 이제 방랑자, 플러스 알파로 포포까지 있긴 하지만 방랑자와 포포까지 합쳐서 이제 이 방랑자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각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전에 사실 리나시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도 있고, 특히 아우구스타와의 관계가 되게 진하고, 그래서 이제 백합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윤호랑 아우구스타, 그리고 컨셉 자체도 해랑 달이니까 이제 뭔가 엮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백합 좋아하시는 분들이 윤호랑 아우구스타를 굉장히 많이 엮었었는데, 그분들은 아마 이번 스토리를 보시면서 되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슬프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아우구스타와의 그런 관계성 자체가 아예 다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백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에피소드죠. 이런 에피소드 자체가.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제가 생각해도 아우구스타 윤호 커플링이 좀 더
그 맥락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관계를 싹 지워버리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아우구스타는 윤호를 잊었는데 같은 파티 했을 때 친구로 한다는 듯이 그거는 뭐 게임적 허용인 걸로 이제 거의 반 이상 죽은 상태인 플로로도 이제 플레이어블로 할 수 있잖아요.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해줘야죠. 그 부분은 뭐 나중에는 다들 기억이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 후반부 연출을 이제 좀 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이 끝부분 연출을 미리 좀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윤호가 이제 그 이전까지의 관계는 되돌리는 거는 이제 뭐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이 사람들이랑 관계를 쌓는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보여주는 대사가 하나 나오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우구스타랑 다시 친구가 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허감도에서 아우구스타 보면 윤호에 관한 얘기가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네요. 반주랑 그런 거. 글쎄요. 근데 아마 그 지금부터의 새로운 관계를 쌓는 걸로 뭐 대충 뭐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윤호한테 둘보다 없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거는 확실해졌죠. 윤호도 모순에서 데려온 친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을 견뎌야 합니다. 윤호에 대한 모순은. 그쵸. 운명에 바꾼 대가로 모두 다 기억을 잊어버렸다라는 연출이 나오죠. あの混沌から私を助けてくれたおかげでこの世界に戻ってこられた。だから私は満足してる。オーガスタたちとはもう一度初めから友達になって 요 대사죠. 이제 다시 친구가 됐나보다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모든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하면은 또 똑같이 좋은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잠깐 또 생각이 들었던 게 플로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플로로였으면은 그냥 메네라 와가지고 막 그 방랑자한테 엄청나게 집착하는 그런 친구가 됐을 텐데 다시 시작하라고 해도 이제 사람 다시 살리려고 하든가 아니면 사람들 기억 다시 되돌리게 하려고 막 미친 듯이 막 그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플로로였다면. 윤호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진짜로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そういえばこのブレスレットこれで2回目ね。1回目は許してあげたけど次は返すなんて言わない。 팔찌도 이제 뭐 인연의 증표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받죠. 캐릭터들한테.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あなたに送るわ。 몇 번이나 계속 돌려받고 뭐 그랬던 私とあなただ 건데. けの秘密の証。私は世界をアンカーしてあなたは私をアンカーした。 예, 우리나라는 연결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일본도 은근히 그 영어 단어 쓸 때가 있거든요. 연결이라고 안 하고 그 앙커라고 하더라. 앙카. 아우구스타 뽑았죠. 저는 현재까지는 캐릭터 올콜렉입니다. ただ私のこと混沌の中で起きたことは秘密よ。絶対誰にも話したらダメなんだから。 그 윤호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뭔가 이제 성격이 변하는 건 없고 이제 恥ずかしくはないわ。 살짝 그 뭐 츤데레끼가 있으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죠? 説明するのも 아무튼 그 클리셰 같은 캐릭터라서 좀 좋은 점도 있긴 해요. 誰も知らないわけだし事実を言ったところで驚くだけよ。 이 짱갈래 머리의 그 캐릭터 어필에 대한 쿠루게임즈의 이제 철학이 보이긴 해요. 윤호를 みんな 보면. に挨拶するタイミングがあるじゃないの。
네, 손잡는 거 이제 안망살이고 손잡고 이제 가는 걸로.せっかくセブンヒルズに来たんだから祝典のクライマックスを見逃したらもったいない。 마지막 일러스트. 生死を共にしてきたセブンヒルズ人は勝利からの 네, 이렇게 2막 9장이 이제 어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었고요. 네, 끝나고 나서 저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 유노랑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그냥 솔직히 여타 다른 게임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게임들 뭐 서브컬처 장르가 아니더라도 뭐 MMORPG 뭐 이런 장르를 하더라도 뭐 캐릭터들끼리 앉아 있거나 캐릭터가 뭐 NPC랑 같이 이제 있다거나 하는 그런 연출이 있어도 이제 내 캐릭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옆에 서 있는 캐릭터들도 가만히 이러고 앞에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 정도로 끝나거든요. 근데 윤호는 옆에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이제 방랑자를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연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근데 물론 보고 나서 저는 다시 앉을 수 있을 줄 알고 몇 초 있지도 않고 바로 일어났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못 하더라고요. 이거 다시 내주면 좋겠는데 같이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캐릭터들은 시간대별로 어디 가면은 뭐 같이 이렇게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뭐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윤호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죠. 아무튼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여기가 한정적이라서 예, 혹시라도 스토리 안 깨신 분 있으면은 이때 사진 많이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이 순간이 끝이야. 이거 벗어나면 끝이에요. 일어나지 마세요, 님들은.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 내용들이랑 이제 퀘스트 있고 보시면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접속 종료했었던 그 장소고요. 이쪽에 이제 저녁 시간대 이 나무 쪽에 오면 여기가 윤호가 여기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대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아우구스타 명전입니다. 명전.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라도 이제 윤호를 많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윤호는 이렇게 돼 있고요. 캐릭터 성장은 뭐 대충 이렇게 해놨었는데 아우구스타 명전 이렇게 있습니다. 명전. 뭐 어쨌든 요번 2막 9장 스토리 아니 어제 그 뭐 이제 아카라이브 같은데 좀 스토리 얘기한 거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분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무슨 뭐 스토리가 뭐 이제 뻥 차는 게 없어서 이제 나는 싫다 별로다 얘네 스토리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뭐 이런 분탕이 좀 많긴 했어요. 그거 보고 긁혀서 이렇게 살짝 긁혀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 개요나 이런 걸 보면서 연출력은 점점 더 좋아지기도 하고, 뭐 이제 스토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상은 가능한 그런 스토리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연출도 잘 해놓고 뭐 이제 캐릭터 매력도 이렇게 잘 넣어뒀고 이렇게 잘 쌓아 올렸다 보니까 저는 2시간 정도의 분량의 이런 이 메인 퀘스트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막 8, 9장 합쳐서 굉장히 좋은 스토리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우구스타 스스로 아우구스타만의 이 7번덕을 위한 그런 행동들이 있었고 윤호의 그런 노력이 있었고 이 두 캐릭터의 서사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한 노력 그걸 볼 수 있어서 연출의 차이는 뭐 이제 굳이 뭐 이제 뭐 거짓된 신앙 뭐 때려잡고 뭐 이제 그 검으로 빔 쏴서 날려야만 그게 서사인가요? 이렇게 윤호처럼 운명에 맞서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윤호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해요. 공은 왜냐면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이런 그 7번덕 전체에 대한 그런 뭐 저주 이런 걸 풀어내고 거대한 흐름을
바꾸게 된 그런 존재가 윤호였다고 생각을 해서 비중은 솔직히 윤호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